도설 대망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에야스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저희는 자기 가족한테 유독 저렇게 냉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가 특히 그 말년에 여섯째 아들 타다테루에게 한 행동은 가혹하다 못해 좀 그 잔인성이 느껴질 만큼 사납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하 카츠타카를 불러놓고 타다테루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생전 나와의 대면을 금한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성을 내놓고 배성으로 옮겨라. 세 번째, 아내 아루하히메와 이혼하고 장인 다테마사문의 가문과 인연을 끊어라. 그는 그리고 나서 한없이 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는 말이 있지요.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에야스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타다테루에게 잘못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거칠고 오만방자했던 타다테루는 자신의 형이면서 아버지의 후계자인 히데타다를 다분히 무시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전쟁 때도 지각을 일삼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로 하여금 히데타다의 하타모토 두 사람의 목을 베게 합니다. 자신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신중하고 겸손하며 고지식했던 히데타다는 마음이 상했겠지만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에야스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노여워하며 형에 대한 타다테루의 무례함에 분노를 표시하죠. 그런 와중에 천지도 모르는 타다테루는 히데요리 일가가 할보까지 하면서 떠난 그 오사카 성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지요. 오사카 성은 히데요시의 지시로 천혜의 요새로 지어진 성이고 당시의 정치 경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성이었으므로 욕심을 낸 것이죠. 타다테루는 당시 다테 마사무네의 사이였는데요. 맹장이며 야심가였던 그가 뒤에서 은근슬쩍 그 성을 달라고 하라고 사주한 것을 눈치챈 이에야스는 격분하지요. 감히 형님 히데타다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경제의 요충지인 오사카를 탐내다니 싶었죠. 그래도 차마 타다테루를 벌할 수 없었던 그는 자신과 함께 황궁에 가자고 명령을 합니다. 황궁의 천황과 공경을 뵙자고 손을 내민 거죠. 같이 가자는 것은 아버지에게 오사카 성을 요구하다가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타다테루는 똥낀 놈이 성낸다고 명령을 무시한 채 새벽 일찍 낚싯배를 타고 멀리 가버립니다. 결국 혼자서 항궁을 다녀온 이에야스는 분노로 얼굴색이 변하지요. 내 살아생전에 저토록 오만방자한 타다테루가 내 사후엔 그 형에게 어떠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싶은 거지요. 더구나 그 사의를 내세워 내 후계자인 히데타다를 무너뜨릴 계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테마사무네를 생각하자 분노는 갑절이 되지요. 결국 내 살아생전 타다테루를 옹야옹야 하다가는 내 사후에 히데타다의 등에 화살을 쏠 수 있는 녀석을 그대로 두는 결과가 되니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주위의 가신들은 그러나 노골적인 반역이 아닌 일종의 응석을 부린 아들을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대할 필요가 있냐고 한결같이 말리죠. 척실인 차부인 즉 타다테루의 어미인 그녀를 총애했던 이에야스였지만 이때만큼은 단호했지요. 결국 세 가지의 벌칙을 받게 된 타다테루는 전혀 예상 못했던 아버지의 징벌에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사자로 온 카츠타카를 칼로 베고 자신은 그 앞에서 할복해 내장을 꺼내어 방바닥에 던지고 싶을 만큼 분노하지요. 차라리 할복 명령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카츠타카는 그러나 조용한 말로 그를 달랩니다. 자식을 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냐고 하염없이 우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다테루는 거칠지만 그 외모도 훤칠했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글씨며 그림도 잘 그렸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고 알려집니다. 약학에 대한 직식도 상당했다고 하지요. 팔방미인이었던 그는 반발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성품이 온화했던 히데타다 역시 아버지의 엄벌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이에야스는 당시 오사카 전투에서 히데요리가 할복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죠. 어쨌든 그 도요토미 가문이 존속되게 하고 히데요리 모자만은 살리게 했어야 했다고 그는 줄곧 단식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히데요시 살아생전의 소원이었고 자신과 약속도 했으니 내가 지켰어야 했다는 후회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잘못이 큰 타다테루에게 온정을 베푼다는 건 심뿔이 나를 용서치 않으리라고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더 완강하게 타다테루에 대한 가혹한 징벌을 고집했지요. 결국 타다테루는 아들까지 낳은 이루하 히메까지와의 혼인을 피하고 장인 집안과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지를 떠나 그 배성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평생 피리를 불면서 아버지와의 화해를 기다리지요. 아버지 이에야스는 그러나 단호하기가 서리빨 같습니다. 어떤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이에야스는 마음이 찢겨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의 단호함이 일본을 위하고 히데타다의 위치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단호함이 결과적으로 타다테루의 안위를 보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결국 히데타다는 패승에 유배된 자신의 동생에게 할복이니 뭐니 하는 극단적인 명령 같은 건 아버지 사후에도 내리지 않습니다. 타다테루는 패승 안에서 92살까지 장수한 것으로 알려지지요. 고독하고 억울한 느낌이야 왜 없었겠습니까만 그는 그림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에야스는 죽기 전 차 부인이 간곡하게 아들을 만나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지요. 그러나 그 자신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소중한 피리를 아들에게 주기를 명령한 다음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끝내 대면을 거부한 채 말이죠. 사랑과 연민을 안으로만 삭혀야 했던 이에야스의 숨겨진 부성애가 읽는 독자의 마음을 울립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픈 손가락에 대한 심정을 어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가련한 자식을 둔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타다테루에게 가혹한 징벌을 내린 것은 정말 그 늙은이의 고집 탓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쌍했지만 대의를 위해 사소한 정을 억제했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죽고 나면 최고의 권력자가 될 히데타다에게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가르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야스는 죽음 직전까지도 그 타다테루를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그 마음의 애끓는 부승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픈 손가락, 가련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살아있는 자식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가슴을 찢다 못해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폐성에 유배된 채 아버지 이에야스의 장례식에도 참석 못한 채 마음으로 우는 아들의 모습은 대망의 작가도 울면서 그려냈을 거라고 봅니다. 아픈 손가락, 말로만 듣던 단어이지만 대망의 끝부분을 읽다 보면 그 이에야스의 마음은 살을 저미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